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을 강의하는 김영석 세무사라고 하고요. 우선 생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 용어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우선 저희가 보는 거는 세법의 전체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정리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각 법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기본 수업 때 가시면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봤던 내용이 대부분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한번 먼저 듣고 오면 좀 수월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기도 편할 거고,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하죠. 저희가 이제 교재는 6페이지 그냥 우선 펴놓으시면 되고요. 저희 9급이나 7급 다 상관없이 우선 출제가 되는 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국세 기본법, 그리고 국세 징수법, 그리고 상속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쓸게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징수법, 상속증여, 종부세인데 보시면 법이 좀 많고, 그다음에 공부할 것도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방대해요. 폐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거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저희 수업 목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전체를 배우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가시면 쭉 배우시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 단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들을 미리 접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말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물론 기본 때 다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해요. 근데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요걸 얘기를 해드린 건데, 우선 저희가 공부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법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건데, 세금은 누가 낼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우선 세금은 누가 낼까요? 세금은 돈이 있어야 내요. 돈이.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세금 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더라도 보통 낸 적 없겠지만 내더라도 조금 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고 친다면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별로 안 내던가 조금 냈을 건데, 그래서 세금 기본 좀 부가 있어야 돼요. 돈.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있는 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 뭐냐면 소득의 재분배요. 재분배인데 그걸 세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요? 많은 자,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자한테 걷어서 소득이 적은 자한테 복지를 해서 좀 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세금은 이제 돈 있는 자들이 내는 건데, 이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담세력이라고 표현. 담세력.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요. 세금을 부담할 능력.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들한테 과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능력은 뭐로 판단해? 부로 판단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세금을 거둘 건데 그 능력은 돈이다. 결국에는 돈이 많은 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겠다. 없으면 안 거둘 거고. 그래서 담세력에 따라 이제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걸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소득이 있어요. 소득. 장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소득이 많아지겠지. 그럼 걔도 모두 많이 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벌면요, 적게 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 그래서 많으면 많이 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예요. 돈을 소비한다. 그건 뭐야? 돈이 많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물건을 비싼 걸 막 사요. 그럼 뭐야? 돈이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은요. 그럼 그 소비하는 거에 또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니까. 돈이 없으면요, 소비를 안 하겠지, 그 사람들은. 그럼 소비 안 한 만큼 세금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소비가 되는 만큼 또 돈 있는 거니까 세금 내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 그냥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집도 많고 부동산, 땅도 많다.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돈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세금은 그냥 크게 보시면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클수록 뭐예요? 능력이 많다죠. 세금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자들한테는. 그럼 대표적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소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법인세도 이제 법인은 이제 기업을 인격을 줘갖고, 그러니까 삼성 있잖아요. 삼성도 뭐예요? 하나 인격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삼성이 문제가 터지면은 삼성한테 소송을 걸잖아요. 삼성 그 자체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체가 있다고 본다고. 그것도.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에다 내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거 좀 이따 좀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다 붙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물건 사면 그만큼 뭐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거기다가 세금을 다 붙이고 있는 거 실제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좀 숨겨놓죠. 외국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 가격 있고 별도로 부가세를 내라고 해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에 부가세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잘 못 느끼죠. 저희가 살 때 1,000원이면 1,000원을 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 이미 세금 자체 990원 포함된 거죠. 근데 외국 같은 데서 이제 일본에서 물건 산다면 1,000원짜리 사면 추가로 부가세 800원 내라고 한다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고 세금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이제 잘 구분하면서 속여놓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 세금이 붙어있다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 대표 종부세 같은 거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 상속증여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을 받는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정부의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6억, 뭐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9억 넘는 사람들은 세금 또 내야 돼요, 추가적으로. 왜냐면 비싼 집이 있으니까, 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저희가 구분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배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씩 잠깐만 예를 들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편의점을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네, 개인 사장님.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이 올라간다고, 이 사람은. 그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모두 내야 돼요. 세금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들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편의점을 가는 거죠. 편의점 사장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는 거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서 얘가 생수 한 병을 사고, 그리고 얘가 1,000원을 줘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소비하는 너가 뭐예요? 돈이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한테 뭘 지우냐면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세금을 부담해. 얼마? 여기에 10%만큼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가세 10%거든요. 그래서 네가 사는 생수가 있으면 거기 10%만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부담해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죠, 실제로 세금을. 근데 이제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낼 때는 여러분이 안 내요. 실제 누가 내면 얘가 내는 거지. 예. 편의점 사장님이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얘한테 내려가면 제일 편하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소비자들인데 소비자들이 살 때마다 이걸 자기가 세금 낸다?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더 편해? 사업자들이 편하겠지, 사업자들이. 얘들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담 누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하지만 얘 보고 내라고 하면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 너가 좀 내라라고 하는 거죠. 얘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편의점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은 세금 부담 누가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죠?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금도 부담하고 누가 내요? 얘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도 부담하면서 내가 납부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을이 부담하고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자랑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하는 자랑. 근데 얘는 서로 다르죠. 부담은 얘가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세금을 부담했고요. 얘가 납부를 하고 있죠. 서로 다르죠.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이거 나올 건데, 그래서 직접세랑 간접세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낼 거냐 해서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면 그건 직접세가 되는 거고요. 부담하는 자랑 납부를 해야 되는 자가 다르면 그거는 간접세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는 부가가치세밖에 없어요. 간접세는. 그 외엔 다 직접세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요거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인 뭐 을한테 재산을 상속을 해줘요. 또는 증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 부동산을 얘한테 줬다.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늘어나요? 부동산이라는 부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너한테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요.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소득이 있건 또는 소비할 능력이 있건 이렇게 재산을 받건 뭔가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도 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런 건데 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제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면 일반 조세 개념에서 보면요. 조세란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가 걷는 건 지방세예요. 지방세. 우리가 세무서에서 걷는 건 다 국세가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쓰는 거고. 근데 지자체도 이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걷는 건 지방세인데 그건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세를 별도로 배우셔야 돼요. 세법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똑같아요. 모든 과목이. 하지만 세법은 국가직 하실 때는 국세를 배우시는 거고요. 지방직이나 서울시를 하실 때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방세를. 근데 국세를 하신 분들은 지방세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두 개 다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다시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한테 직접적인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아래 이제 하나씩 잠깐 타이틀을 보시면 양가로 1번 조세 부과 주체는요. 첫 번째 줄에 국가나 지자체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두면 국세, 지자체가 거두면 지방세가 될 거고 조달할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부과 대상은 거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한테 부과된다. 과세 요건은 아래에 있는데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돈을 벌면 그냥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돈을 벌었으면. 그러니까 의사표현 상관없어요. 나 내기 싫은데 그럼 뭐예요? 탈세야 탈세 거는. 그렇죠? 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벌었으면 무조건 내라요. 그냥. 그 다음에 4번 조세 반대급부는 첫 번째로 없어요. 반대급부는 뭐냐면 돈을 낸 만큼 혜택을 줄 거냐 이거예요. 돈 낸 만큼 혜택은 없다죠. 그래서 반대급부 혜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세금 1년에 10억 냈어요. 혜택 아무것도 없어요. 나 세금 100만 원 냈어요. 혜택은 똑같아요. 100억 냈다고 우리가 똑같이 뭐냐면 불이 나면 뭐가 와요? 소방차 오는 거고 도둑이 되면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세금 내지 말자죠. 왜냐 안 내도 불났을 때 소방차 오니까. 불났다고 소방차가 안 와요? 더 오죠. 그렇죠. 넌 탈세했으니까 안 간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세금을 내기 싫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양가로 보는 금전 납부. 첫 번째 보시면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으로 보시면 되고 신용카드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가 되는 게 원칙이고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물건으로. 난 건물로 세금 내겠다. 원칙은 안 돼요. 하지만 되는 세목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에서 배우는 거는 상속세가 대상이 돼요.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고 상속 같은 경우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서 100억짜리 건물 딱 하나만 남겨주신 거야. 뭐 그래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현금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세금을 내야 돼요. 당장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100억짜리 건물 받으면 상속세만 거의 50억 가깝게 나와요. 근데 50억 당장 낼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럼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반 띄어내는 거죠. 내가 가진 건물밖에 없다. 그럼 건물에서 반을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받는 게 아니죠. 사망이라는 좀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증여는 안 받으면 땡이에요. 그냥 받기 싫다 하면 된다고 걔네들은. 하지만 상속은 내 의사랑 상관없어요. 돌아가시면 그냥 받는 거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으로 내려가는 건 좀 억울하다 이거죠.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이거지 이게. 그때는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세만 현재 국세에서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지방세 가시면 재산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지방세 할 때 잠깐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번에 보시면 조세 과세 요건 있죠.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편의점 사장님 있어요. 저 사람 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죠. 물건을 팔아서. 그래서 매출이 뭐 100이 발생했다. 그리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도 해야 될 거니 과자도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다 내 돈은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 사장님이 한 달에 매출 500이다. 그럼 500을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들이 나가죠. 알바비나 유지 비용들, 전기요금 뭐 여러 가지 나갈 거 아니에요. 월세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비용들이 발생할 거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비용이 뭐 80이다. 그럼 남는 건 20이에요. 그럼 20이 소득이 된다를 보시면 되죠. 이게 내가 번 돈.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때 이거에다 내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거에다 내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근데 여기서 또 몇 가지 빼주기도 해요. 저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애들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이제 공제 등을 해줘요. 응? 내가 돈 벌기 힘들었으니까 좀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빼고 나면 10원이 나올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세액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소득세액, 뭐 법인세액, 세액을 구하는 건데 세액을 구하려면 세율이 필요해요. 몇 프로 곱해야 된다라는 대상. 그럼 그 세율을 곱하는 대상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율을 곱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액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표는 뭐냐면 세율을 곱하는 대상을 과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바로 곱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소득에다 다 과세하면 너무 많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빼줘요. 일정 금액을.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빼주고 해서 과표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세 과세요건 보시 첫 번째는 납세무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세금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납세무자 있어야 되고 이번엔 과세 물건이 또 있어야겠죠. 그건 이거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이 있어야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거고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 요 과세 표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세액을 알기 위해서 모두 필요해요. 세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무자 그리고 과세 물건, 과표, 세율이 있으면 우리 요건을 충족했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은 뭐 기초 용어에서 국세랑 지방세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걷는 게 이제 국세고 지자체가 걷는 게 지방세. 양가를 보면 가산세라는 것도 있죠. 가산세는 뭐냐면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추가로 세금 더 내라라고 하는 게 가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재하는 게 목적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납부를 안 했다 또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가산세 보시면은 세법에서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세법에서 정하는 재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 내릴 세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안 냈어. 그러면 가산세라는 게 추가로 붙어서 뭐 110만 원 이렇게 내라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더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같은 게 이제 타격이 커요. 실제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래서 매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회사들은 이제 신고나 납부를 잘 못하면 가산세가 엄청 많이 붙으면서 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양가로서 한번 직접세랑 간접세인데 그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보시면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접세는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한 조세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자랑 담세자,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게 직접세고 간접세는 납세자랑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양가로 4번에 보신 보통세랑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세금을 걷어서 그냥 국가 재정에 쓰는 거예요. 필요한 데다가.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걷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데 계속 쓰는 거고 목적세는 말 그대로 그 특정 목적에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교육세 같은 거. 교육세를 걷으면 어디 써야 돼요? 교육에만 쓰는 거지. 걔네들은 세금을 걷어서.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있어요. 그래도 농어촌에만 쓰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갖고 걷는 세금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세금들은요. 그냥 국가 재정 필요한 데 다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보통세랑 목적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잠깐 보시면 조세 수입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보통세는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다음 양가로는 독립세랑 부가세가 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예요. 부가세. 그러니까 부수에서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수에서 붙는 세금. 그러니까 독립세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독립세거든요. 법인세를 걷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인세 그냥 걷으면 되는 거야. 너 소득이 생겼는데 그럼 소득세 걷어야지. 그럼 걷으면 돼요. 근데 부가세는 걷고 싶다고 걷는 게 아니야. 걔네들은. 본세가 우선 발생해야 돼. 본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 법인세를 얘가 내야 돼요. 100만큼 내야 된다. 그런데 얘가 일정액을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10만큼 감면을 받았다. 법에 따라. 그래서 90만 낸 거예요. 그럼 얘는 혜택을 받았죠. 어떤 혜택을 받아서 감면을 받아서 원래 내야 될 건 100인데 90을 냈어요. 그럼 너가 혜택 받은 거 중에 20%는 농촌을 왜 좀 내라라고 한다고 국가에서. 그래서 혜택 받은 금액에다가 20%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감면. 이게 없으면 못 걷어요. 농특세 걷고 싶은데 어떡하지? 못 걷죠. 뭐가 있어요? 이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가세는요. 걷고 싶다 걷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본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대상. 그게 없으면 거둘 수 없는 단독으로 거둘 수 없다 이거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독립세는 다른 조세랑 상관없이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부가세는 다른 조세 부과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이 우선 있어야 돼. 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종가세랑 종양세가 있는데요.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배우는 건 다 종가세예요. 그러니까 종가세라는 거는 금액에다가 과세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금액. 그래서 1억에다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거고 종량세는 수량에다가 과세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량에다 과세하는 세금 배우진 않아요. 근데 수량에다 과세하는 세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이런 다른 세금들이 있는데 걔는 리터당 얼마, 킬로당 얼마,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과세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금액, 가격에다 과세를 하지만 근데 수량에 대한 것도 있더라 정도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세랑 물세가 있는데요. 인세는 말 그대로 사람을 고려한 세금이고요. 물세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세 같은 경우는 대표로 소득세가 있는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갑도 100만 원, 을도 100만 원을 버는데 갑은 가족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그 100만 원 1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면 얘는 어때요? 힘들다 이거지. 돈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을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충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그 인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라고 한 성격이 있는 것들이 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로 소득세가 될 거고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건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을 사요, 생수를 사요, 1,000원짜리. 근데 나 가족이 10명인데 똑같이 그냥 무조건 10%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를 보는 거죠. 그걸 산다는 것 자체가 넌 능력이 있는 거다. 세금 낼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10% 내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거랑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8번은 비례세랑 누진세인데요.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대부분 누진세요. 비례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비례세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를 과세해요. 크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를 사도 10%를 과세하는 거고요. 만약 1억짜리를 샀다. 그래도 얼마예요? 10%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0%로 비례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고 누진세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 다 뭐 상속税마찬가지인데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6%를 과세한다. 근데 1억을 번다. 그러면 걔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같이 증가가 되는 거야.
우리 전기요금 누진세처럼 마찬가지. 많이 쓰면 세율이 바뀌는 것처럼 얘도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 자체가 더 증가된다. 그래서 소득세는 저희가 45%까지도 과세하고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많으면 세금도 훨씬 많이 걷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례세랑 뭐 누진세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원천 징수가 있어요. 원천 징수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제일 접하기 쉬운 건 은행이니까 은행에서 갑한테 이제 이자를 지급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먼저 뗀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이 이자는 누구 돈이에요? 갑의 소득이죠. 갑이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얘 소득이죠. 그러니까 누가 세금 내게 됐어요? 갑이 내죠. 지가 번 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은 세금을 먼저 떼라고 돼 있어요. 돈을 주는 자들은. 그래서 돈을 주는 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한테 미리 세금을 떼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떼라. 한 1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급은 90원만 주겠죠. 100원에서 10원 떼고 90원 주고, 그리고 세금 예보 미리 내라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미리 좀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된 게 원천징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얘를 못 믿어요. 기본적으로. 돈 받는 애. 얘를 믿을 수 없다. 얘가 세금을 잘 낼지 안 낼지, 얘한테 소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돈 주는 애가 미리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야. 네가 돈 주면서 세무서한테 미리 세금을 좀 미리 조금이라도 떼서 내면서 얘한테 얼마를 줬고 누구인지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신고 안 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잡으러 갈 수 있거든. 이 내역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금을 잘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세금 잘 모르니까 네가 먼저 좀 떼고, 혹시 얘가 세금 몰라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는 정보를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업자들이랑 거래해 보시면 다 세금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다 떼고 주는 거고. 그때 이제 은행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여기가 뭐예요? 소득의 원천지, 은행이. 소득이 발생한 장소잖아요. 소득이 원천지고, 그래서 원천징수. 징수는 세금을 걷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징수라는 거는. 그래서 소득의 원천지에서 세금을 징수 걷어라 이거죠. 그래서 얘한테 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주의하실 건 얘 소득은 아니죠. 얘 소득인데 그걸 얘가 대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서 양가로 구분해 보시면 원천징수에서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 누구예요? 돈 주는 애. 돈 주는 애. 얘가 이제 국세를 징수하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가산세는 제외가 돼. 가산세는 지가 걷는 건 아니야, 쟤네들은. 일단 10번 보시면 강제징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징수법에서 이제 강제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거기서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 강제징수비. 저희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납세자가 이때까지 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했어요.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세금 걷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그럼 얘한테 조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해갖고 너 이번에 세금 안 낸 거 얼마다라고 걔한테 고지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납부 고지서라는 거를 보내게 되죠. 세금 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세금 계산 다 해줘갖고. 물론 가산세를 다 때리는 거죠, 여기다가. 왜냐 안 했잖아.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본세 플러스 가산세를 때려갖고 고지서를 보내주게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하죠. 이때까지 납부를 해라. 그래서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안 내요. 그럼 그때는 독촉장을 보내게 돼요. 빨리 내라. 그래서 독촉을 하게 되죠. 얘도 뭐가 있어? 납부에 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까지 세금 내라. 그래서 납부기한이 있어요. 그래도 안 내, 얘가. 그래도 안 내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말로 하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뺏으러 가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래서 가서 압류를 하는 거죠. 뺏어요. 그리고 그걸 파는 거죠. 팔아야지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매각하는 거고요. 매각한 돈이 들어오죠. 그것다 세금을 걷고 청산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빨리 내라. 이때 뭐예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이런 절차, 압류 매각 청산한 절차를 강제 징수라고 저희가 해요. 이때는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근데 강제로 뺏어가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또 비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압류하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들고 와야 돼. 운반비가 발생해요. 또 팔 때까지 창고에 보관도 해줘야 돼. 보관비도 발생해요. 그리고 팔 때 보통 경매로 팔거든요. 그럼 경매할 때 또 모여야 돼. 비용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징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또 생기더라 이거죠. 절차상에.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강제 징수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강제 징수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 11번은 납세 의무자인데요. 보시면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하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가로 안에 보시면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얘는 누굴까요? 예. 원천 징수 의무자.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왜냐면 얘 소득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 소득은 아니지만 세금 내긴 하지만 지 소득은 아니니까 납세 의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래 칸 보시면 납세자가 있어요. 또 납세 의무자랑 납세는 다른 거거든요. 양가로 12번에 납세자 보시면 납세 의무자 가로 넘어가시고 아래줄에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누굴 포함한대요? 얘를 포함한대요. 여기서는 또. 그죠? 그래서 얘도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납세자에는 포함시키겠다. 얘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자기 소득은 아니니까 뭐에는 포함 안 시켜요? 납세 의무자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의미예요? 납세자가 더 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내 건 아니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도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별개고, 근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애들. 얘도 세금 내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직권 아니어도.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는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죠.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2인 이상 각각 전액에 납세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모두 납세의무자가 납부 의무가 소멸한다. 뭐 연대 책임 같은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한 명 잘못하면 다 같이 책임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비슷한 건데. 갑을 병이 있고요. 얘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연대 납세임을 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같이 연대 납세임을 지는 세금은 100이에요. 100. 100원만큼에 대해서 같이 연대해서 납세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되면 얘한테서도 100을 거둘 수 있고요. 얘한테서도 100을 거둘 수가 있고 얘한테서도 100을 거둘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무슨 얘기냐면 연대납세를 셋이 지고 있다라고 해서 n분의 1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연대납세를 지어놨다면 국가는 갑을 병 중에 편안에 하나를 찍어서 다 뺏어가는 거야. 100을. 봤더니 갑이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갑한테 가서 야 100 내놔 그러고 100을 가져가고 끝내는 거죠. 연대납세가 아니라 n분의 1 책임진다. 어떻게 해야 돼? 귀찮게 하나씩 다 찾아가야 돼. 야 너 34원 내고 너 33원 내고 너 34원 내라.
귀찮잖아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한 건 뭐야? 하나 찔러도 다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연대납세를 지운다고요. 편하게 거두려고. 그러면 다 똑같이 책임지는 거야. 전액에 대해서. 근데 국가는 돈만 한 찔러서 다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야. 얘네들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돈 받으러 다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얘가 다 냈잖아요. 100원. 근데 셋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우리 찾아가자.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또 얘 찾아가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거래가 다시 발생해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다 내면 끝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는 누구 입장에 좋은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 좋은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그렇죠? 편하게 거둬갈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2인 이상 각각 어떻게 전액을 책임진다. 전액을. 그렇죠? 전액을 책임지고 그중 한 명한테만 뺏어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걷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5번은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를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세를 하는 그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가 만약에 너가 이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소득세를 낸다면 매일 번 돈을 매일 신고 납부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매출 100만 원이고 비용 50만 원이니까 50만 원들 세금 내야지. 아 내일은 또 매출 200만 원이니까 또 세금 내야지. 아 죽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간을 정해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너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1년 단위로 보통 돌아가거든요.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이제 모아서 한번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을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세를 하는 기간.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 연도로 표현을 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뭐 과표는 아까 얘기해드렸고. 17번 보시면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말 그대로 나랑 일정한 특수관계는 잘 얘기해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 거래를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얘들 거는 특수관계는 이제 나랑 말 그대로 특수한 관계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친족. 우리 가족은 나랑 특수관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 팔 때는 100만 원에 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10만 원에 팔 수 있지. 싸게 팔아서 어떻게 해요? 소득을 작게 잡는 거죠, 얘네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래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이번엔 경제적 연관관계인데 회사랑 그 직원들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랑 그 임직원은 다 뭐야? 다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경영 지배,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같은 경우. 당연히 그 회사랑 그 회사 주주 간의 관계에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뭔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자랑 거래할 땐 그렇게 하지 않겠지.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니까 회사가. 당연히 모르는 자랑 할 땐 정상적으로 거래할 거라고 그건 터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네들 거래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러면 네가 짜고 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건 좀 더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세법에 접근할 때. 그래서 특수관계 거래했다면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고. 얘네들 거는. 그래서 특수관계는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용어나 이런 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이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수업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암기되는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지금 당장 외워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그냥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 보시면 이번에 기간과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날짜 같은 게 나와요. 세법 하다 보면 뭐 날짜 같은 게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 날짜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선 이번에 기간과 기한에서 개념 잡아볼까요? 동그라미 1번은 기간이란 일정 시점에 다른 일정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뭐야? 기간이죠. 기간. 얘들은. 그리고 이번에 기한 보시면 특정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또는 특정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 시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그럼 그날이 기한이 되는 거죠. 그때 양가로 2랑 양가로 3은 날짜 계산하는 건데 날짜 계산을 문제로 실제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만 계시면은 우선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기간의 기산점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날짜를 시작한 날. 기간 1, 주, 월, 연으로 정한 때. 그러니까 며칠, 몇 주,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간의 초일, 그러니까 첫날은 산입하지 않겠다. 첫날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날짜 셀 때. 만약에 3월 5일부터 뭐 1개월 되는 날이다. 그럼 첫날은요. 3월
6일부터 세라는 얘기예요. 3월 6일부터. 첫날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첫날은 그 다음 날부터 날짜 세라는 얘기예요. 날짜 셀 때는. 그래서 첫날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그게 오전 0시, 그러니까 12시 있죠. 0시부터 시작할 때 그날은 들어간다. 그날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랑 그다음에 나이 셀 때는 그 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대표적 부동산 임대 같은 계약이에요. 부동산 임대 계약하면 그날 오전 8시부터 쓰는 게 아니죠. 그냥 그날부터 쓰는 거지. 바로 0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양가로 3은 기간 끝나는 점, 만료점. 언제 끝나냐 이거죠. 동그라 1번 보시면 기간 1,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끝난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일에 끝나게 되는데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하는데 5월 31일 일요일이에요. 공무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가 자동 연장이에요. 그래서 6월 1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날짜가 쉬는 날이면 공무원도 다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가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동그라 2번 보시면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 때 역에 따라 계산한다 하는데 이때 역은 달력이야. 달력에 따라. 그래서 일수랑 상관없이 월이나 연의 장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월 달도 한 달이고요. 2월 달도 한 달이라는 얘기예요. 1월 달은 31일, 2월 달 28일이잖아요. 날짜가 다르죠. 하지만 똑같이 한 달이다 이거죠. 날짜 셀 때는. 그리고 윤년이 끼면 1년 366일이잖아요. 하지만 365일과 똑같이 1년이다 이거죠. 걔네들도. 장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달력 한 장이 한 달이다 보시면 되고요. 12장이면 다 1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3번에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았을 때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기산일의 전날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3월 6일부터 2개월 되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우선 기산점을 찾아야겠죠. 기산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첫날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월 7일부터가 이제 날짜 기산일이 되는 거 시작점. 그다음 2개월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5월 7일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읽을 때 뭐라 했냐면 만료점은 기산일의 전날로 끝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날이니까 5월 6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더하면 돼요. 실제로는 법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 심플하게.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최후의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 12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럼 시작점은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리고 2개월 더 하시면은 2월 달이 될 테니까. 그리고 2월 그리고 기산일의 전날로 끝나야 되니까 언제? 30일이 되겠죠. 근데 2월은 30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달 말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때는 없으니까 날짜가. 그래서 우선 그 정도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볼게요.